당신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75세 정혜순 씨는 35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인연을 끊는데 단 5초가 걸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혜순 씨가 최근 건강이 나빠진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또 아프다는 소리야?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정혜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혜순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5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맞닥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린 순간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슴 깊이 박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월만큼 말의 무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온 만큼 어떤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어떤 태도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상대방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관계에서 지쳐갑니다. 반대로 정확히 알면 당신은 더 이상 관계 때문에 마음 쓸 일이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매일 힘들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자기 삶을 지켜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끝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행동으로 관계를 쌓지만 나이가 들면 말로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해도 되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생 후반에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의 3가지 기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한 문장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숙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근 둘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너도 알다시피 내 아들도 쉽지 않았잖아.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진다니까. 김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이 친구에게는 우울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숙 씨는 그 친구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함께 만나지만 20년 우정의 깊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감적 경청을 꼽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상담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내게 부담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차갑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차단하는 폭력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면 상대방은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은 오래 남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관계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더 이상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닫는 선언입니다. 동양의 사상가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말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거나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나눌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들어줄 가치가 있고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때로는 이미 당신 곁에 조용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느끼게 할 때입니다. 대구에 사는 64세 이철수 씨는 직장 동료였던 친구와 지난 주말에 만났습니다. 둘은 최근 손자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요즘 아들 부부가 손자를 너무 엄하게 키운다고 걱정했습니다. 겨우 7살인데 영어 학원에 수학 학원까지 보내더라고. 애가 놀 시간이 없어. 나는 좀 천천히 키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데 뭘 어쩌겠나. 남들 다 시키는데 우리 손자만 안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이철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아이 얼굴 보면 피곤해 보여. 그러자 친구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나랑은 생각이 다른데 굳이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하는 건 의미 없겠네. 이철수 씨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는 대화를 닫아버렸습니다. 친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철수 씨는 일방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10년간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신의 관점을 우선시합니다. 연구팀의 책임자인 제니퍼 로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점차 자존감이 낮아지고 관계에서 위축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무시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은 나와 다르니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이 대화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이런 선 긋기가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높은 벽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벽은 더 빨리, 더 단단하게 쌓입니다. 고대 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되 그 다름 속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이다. 생각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철수 씨의 친구처럼 말하는 사람은 다름을 배움의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차이로만 여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충분히 진지하고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당신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으로 상처를 덮으려는 말입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박미경 씨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병문안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서운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미경 씨가 좀 서운했다는 뉘앙스를 보이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아직도 서운해하고 그래? 나 그때 바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박미경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이 예민함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박미경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소는 감정 기억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감정이 동반된 사건을 훨씬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뇌의 편도체가 감정적 위협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연구팀의 다니엘 슈악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왜 아직도 그래? 라는 말은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일이 더 또렷하게 기억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잊을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여유가 생기면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 지난 일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일은 여전히 현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처받은 사람은 두 번 상처받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건 자체로,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면서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도덕의 시작이다. 누군가 과거의 일을 꺼낸다는 것은 여전히 그 일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칸트의 말처럼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부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가볍게 치부하고 빨리 잊으라고 강요합니다. 칸트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을 숨기며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일이 당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속도대로 아물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재촉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회복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사과를 피하는 말버릇입니다. 인천에 사는 66세 최정미 씨는 남편과 작은 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잖아. 지난주에 너도 늦었으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최정미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늦은 것과 남편이 늦은 것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지만 남편은 그냥 TV를 보다가 시간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차이를 무시하고 너도 똑같다는 말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최정미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너도 똑같다는 말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며칠 동안 냉전이 흘렀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4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결과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어적 반응입니다. 너도 똑같잖아. 라는 말은 전형적인 방어적 반응입니다. 가트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지고 서로 비난하는 악순환만 남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어적 반응을 자주 사용하는 부부는 평균 6년 안에 관계가 악화되거나 파탄에 이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회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대화를 막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도 똑같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결국 서로 공격하는 상황으로 번집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고 감정만 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패턴은 더 고착화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풀렸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쌓이고 쌓여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허물만 들춰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도 공격적인 반응이 돌아오니까 아예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됩니다. 속으로 서로에게 실망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풀어가고 싶어서 꺼내는 말입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을 공격이 아닌 대화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당신은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관계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인생 후반에 함께하면 좋은 사람의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작아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춘천에 사는 70세 김태영 씨는 2명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와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어. 이번에 아파트도 강남에 샀다? 나 요즘 주식으로 꽤 벌었어. 자네도 하면 될 텐데 왜 안 해? 김태영 씨는 듣고 있으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김태영 씨가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운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 직접 키운 상추는 맛이 다르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김태영 씨가 요즘 힘들어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 잘 나가는 자식이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그 친구와 헤어질 때면 김태영 씨는 기분이 가볍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10년간 60대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대화한 후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임스 코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외부 평가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는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신 건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작아지지 않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성공을 나누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있을 때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는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정해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힘듭니다. 반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작은 일상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당신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서로의 장점을 북돋우되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그 성장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자의 말처럼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벗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도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일상, 당신의 평범한 하루, 당신의 소박한 기쁨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편안해지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곱씹을 말이 없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68세 한미선 씨는 지난주 있었던 일을 며칠째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한미선 씨가 요즘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젊을 때 건강 관리를 좀 하지. 우리 남편은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지금도 건강해. 내 남편은 술, 담배 다 하니까 그렇지. 한미선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곱씹을수록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남편 걱정에 병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미선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며칠이 지나도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대화 후 감정 변화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평균 3일간 그 대화 내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5배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팀의 수전 노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한 번 들은 말이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대화 후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반면 대화 후 따뜻한 감정이 남는 관계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 곱씹을 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나중에 떠올려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당신을 향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귀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며칠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일본의 선승 도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도겐의 말처럼 좋은 말은 마음 속에서 계속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곱씹을 말이 없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박혀서 며칠씩 괴로웠던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불안과 상처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반대로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보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고보다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오경숙 씨는 친한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오경숙 씨에게 조언을 합니다. 경숙아,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봐.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 오경숙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은 조용히 집에서 책 읽고 드라마 보는 것이 좋은데 친구는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다릅니다. 오경숙 씨가 요즘 집에서 뜨개질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겠다.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잘하겠네. 오경숙 씨가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서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하면 친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아. 혼자 있는 시간은 언제나 필요하지. 그 친구는 오경숙 씨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오경숙 씨는 그 친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라 카스텐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자신만의 방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자신을 바꾸려 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스텐슨 박사는 이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나를 바꾸려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더 건강하기를,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 속에는 지금의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편한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개조하려는 욕심 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관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몽테뉴의 말처럼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 당신이 편안해하는 일상,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의미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끝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진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행동으로 관계를 증명했지만 나이가 들면 말로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해도 되는지가 보입니다. 연을 끊는다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가볍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깊이가 필요한 때입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 진심이 담긴 대화가, 많은 친구보다 진짜 한 사람이, 자주 보는 관계보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말 한마디로 무너진 관계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더 깊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압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어떤 말이 사람을 위로하는지, 어떤 말이 관계를 지키는지 말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람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